네, 오늘 시그널픽에서는 이승환 국민의힘 서울중랑을 당협위원장, 또 김지호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두 분 말씀 듣기 전에 저희가 예고해드렸던 김건희 여사 변호인 최지우 변호사의 출연이 좀 조정이 돼서 그 안내부터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검찰 수사 최종 결론이 아직 나오지 않아서 그 결론이 나온 뒤로 시점을 조금 조정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두 분 모셨는데요. 김건희 특검법 제가 오프닝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국무회의에서 쌍특검법이라고 하죠. 지금 민주당에서는 끊임없이 발의를 하고 있는 법안인데 제2요구권이 상정될 걸로 보여요. 그러면은 의결은 될 테고 대통령이 이걸 언제 재가를 하느냐 이 문제인 것 같은데 거부권 이후에 상당히 좀 시끄러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예상하세요? 지난 주말이었나요? 민주당이 예고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 뭐 탄핵 전야 집회하면서 저는 이거 거부권이 행사되면은 바로 뭐 국정감사 시즌에도 뭐 맞물려 있기는 하지만은 네. 이거 특검 수용하라라고 하는 전국적 집회가 서울로 몰려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두 번째, 특검을 빌미로 이제 10월 11월에 있는 이재명 대표의 이제 1심 재판들 네. 여기에 대한 압박 방탄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렇게 되면 저는 민주당이 총동원 내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내리면 이제 경찰력 동원해가지고 뭐 이제 질서 지켜야 되고 위법행위 막아야 되고 할 겁니다. 네. 그러면은 이게 바로 계엄이다라고 또 난리치는 그냥 네. 집회 질서 유지 차원에서 나온 네. 이력을 3당 콤보로 갈 거라고 예. 봅니다. 특검, 방탄, 계엄 세 가지가 다 나올 거라고 봅니다. 네. 일단 보니까 김 여사 특검법은 두 번째로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한다면 뭐 최상병 특검법도 세 번째인데 이게 무한 반복이잖아요. 발의를 하면은 또 거부권을 행사를 하고 재표결을 해서 또 폐기되고 이런 건데 민주당은 그래도 계속 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입장인 거죠? 지금 사실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같은 사건도 네. 엄연히 영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뭐 수사도 지지부진하고 좀 불기소하려는 움직임이 있고 여러 가지 김건희 여사 관련 범죄 의혹에 대해서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못하는 게 문제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특검을 발의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병 특검 본인과 관련된 건이고 김건희 여사 종합특검 같은 경우는 배우자에 관련된 네. 그런 친인척과 관련된 건인데 이런 수사 특검을 계속 지금 거부하고 있어요. 그러면 야당 입장에서 범죄 성역화를 그러면 용인해야 되는 건가요? 심지어 우리 보수 언론이라는 동아일보도 지난주 28일 영부인의 금도라는 그런 사설을 내면서 네. 성역화를 굉장히 비판했습니다. 그럼 뭐 야당으로서는 계속 될 때까지 특검을 발의하고 압박을 해서 결과물을 내는 거. 그리고 사실은 요번 그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는 한동훈 대표의 그런 어떤 그 대법원장 추천권을 반영을 해서 법안을 좀 숙성시켰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거부되더라도 제 생각에는 한동훈 대표도 본인의 어떤 그 신념이 들어간 최상병 특검을 발의해야 된다고 봅니다. 약속했으면 지켜야죠. 예. 아니 대표되고 나서 왜 약속을 안 지키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게 민주당은 계속해서 법안을 폐기되면 발의하고 이런 식으로 좀 밀어붙이고 국민의힘은 계속 표단속을 좀 신경 써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국면도 조금 바뀌고 있는 것 같은 게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는 이전에 법안이 발의되기 좀 직전 상태보다는 조금 더 의혹이 드러난 것도 있고 이번에는 이게 8표의 이탈표를 좀 관리할 수 있는 상황인지가 좀 궁금한데 여권 내부 분위기는 실제로 좀 어떤 건가요? 김건희 여사 건에 대해서 의혹이 드러났다라기보다는 수사 결과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네.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고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지금 몇 개의 혐의인지 아십니까? 무려 8개 플러스 1에서 9개입니다. 9개 혐의가 돼요? 9개입니다. 근데 저는 이거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정말 이거는 그 정쟁을 위한 마녀 사냥이다. 네. 여기에서 만약에 단 하나라도 뭔가 권력이 개입해서 검찰이 접근할 수 없는 어떤 범죄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은 나는 오히려 민주당이 딱 그것만 콕 찍어서 이것만 하자. 이것 때문에 특검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첫 번째로 도이치모터스 예. 이거 지금 뭐 2심 결과 그렇게 나와가지고 뭐 또다시 수사가 필요하다 내용 있잖아요. 그럼 수사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때의 재판 결과에서 나왔던
나왔던 손모 씨, 그 사람하고 김건희 여사를 동해선상에서 놓고 보는 게 가능한가? 이거 2009년 일이에요. 2009년 30대 중반의 개인 여성 김건희가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냐라고 하는 부분. 결혼도 하기 전이죠. 예. 그리고 두 번째 허위 경력으로 업무 방해했다라고 하는 거 본인 사과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거를 만약에 업무 방해다라고 할 거면 학교가 고소해야죠. 왜 이걸 특검으로 해야 되죠? 세 번째 전시회 개최하는 거에 뭐 이 남편인 윤석열 검사의 도움이 있었다. 근데요. 김건희 여사 이미 한 2009년부터 결혼 전 한참 전부터 9년, 10년, 11월에 앤디 워홀 전시전, 샤갈 전시전 이런 부분도 자기가 열었던 기획자입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 만나지도 않은 윤석열 남편인 미래의 남편인 윤석열이 어떻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죠? 관저 리모델링 이거 특검할 사항입니까? 국감할 사항입니까? 수사할 상황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아시잖아요. 이번에 국감에서 문제 제기하고 네. 문제 있다라고 하면은 감사 요청 수사 제기하면 되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인사비서관 부인이 뭐 전용기 탔다라고 하는 거 이거 이미 다 나오고 여기에서 정권 시작하자마자 나온 거 아닙니까? 이걸 왜 특검을 해야 되죠? 양평고속도로 문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민주당 양평고속도로 더 건드리지 못합니다. 예. 왜 그러냐면요. 지금 2안으로 가서 선산으로 갔다고 하잖아요. 1안으로 갔으면은 오히려 더 얘기가 많았을 겁니다. 그리고 예비 타당성 조사와 타당성 조사는 다르다는 것 다 알지 않습니까? 예. 명품백 사건 수사심의위원회까지 다 했고요. 그리고 공천개입 문제. 이거 지금 의혹만이지 김건희 여사 얘기 하나라도 나온 게 있습니까? 저는 공천개입 문제에서 정말로 김건희 여사가 힘을 썼다라고 한다면요. 전 다른 건 몰라도 오늘 원래 나오기로 했던 최주호 변호사 정도는 공천을 줬어야 힘을 썼구나라고 할 텐데 경선 나가서 떨어지셨는데 경선 나가서 처참하게 떨어졌죠. 예. 그리고 또 뭐 이현모 비서관 얘기 나오는데요. 그러면은 원래 본인 나가기로 했던 강남 줬겠죠. 원래 네. 그 강남 출신인데 네. 그런데 용인 나가서 그렇게 또 처참한 패배하고 오지 않았습니까? 정말로 권력자가 권력으로 보온하기 위해서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공천입니다. 이재명 대표 지난번에 6명 본인의 대장동 변호사 나와가지고 예. 6명 중에 5명 공천 주고 5명 전원 배지다지 않았습니까? 네. 권력자는 권력을 그렇게 써야지 자기가 권력에 있음을 과시하는 건데요. 정말로 김건희 여사가 뭐 공천에 신경 써야 될 사람 그리고 썼다고 하는 사람 다 경선에서 떨어지고 본선에서 떨어지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8가지 사항 플러스 이 특검 수사 사항에서 인지된 모든 사건에 대해서 특검하겠다라고 하는 것 이거는 털다 보면 나오는 건 다 또 하겠다. 이거는 이런 거죠? 마녀 사냥입니다. 저는 예. 얘기 드리고 싶은 게 김건희 여사 맨 처음에 대선 때부터 줄리다 아니다. 어떻게 됐죠?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걸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뭐 장모 사건에 대통령이 직접 개입해서 힘을 쓴다?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나서부터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물론 의혹되는 부분이 있고요. 사과돼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인생 털기식 마녀 사냥하는 것은 정쟁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 저는 예. 좀 그렇게 봅니다. 민주당은 지금 거의 김건희 여사만 집중 공격을 하는 모습인데 당내 김건희 국정농단 진상규명 TF를 만들었더라고요. 네네. 이거는 특검 추진과 또 별개로 어떤 활동을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좀 이승환 위원장님한테 궁금한 게 있는데요. 예. 그 대통령실에서 근무하셨잖아요. 어느 부서에서 근무하셨어요? 정무 인사했습니다. 정무. 예. 그러면 김대남 비서관님 아시겠네요. 이건 알죠. 아니 그 소통수석실의 김대남 비서관님이 행정관. 전 행정관. 행정관이에요. 뭐 비서관 직무대행. 비서관 뭐 저희는 뭐 예, 비서관 예. 직무대행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네. 비서관 직무대행님이 이명수 기자가 김건희 여사가 공천 개입 많이 하고 있나요? 정말 그렇게 많이 하고 있냐 물어볼 때 하고 있지.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이승환 위원장님의 동료였던 그런 분이 실제로 인정을 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뭐 그러한 사건까지 부정을 하시니까 명품백 수수, 주가 조작, 코바나 콘텐츠, 대가성, 뇌물 협찬, 공천 개입, 인성근 사장장 구명 로비, 조병로 경무관 구명 로비, 정말 많네요. 써놓고 보니까.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양평 고속도로 변경 의혹. 아니 사실 상식적으로 봤을 때 네. 지금 김건희 여사가 전국의 핵 아닙니까? 언론 노출도가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대표
한동훈 대표를 뛰어넘을 만큼 언론을 도배하고 있습니다. 예. 그 김건희 여사 녹취를 하더니 막 갖가지 구설수. 야당으로서 그럼 가만히 있습니까? 이런 범죄 의혹이 있는데 당연히 문제 제기를 하고 예. 이거에 대해서 명명백백히 의혹을 밝히자 하는 게 야당으로서의 본분이죠. 국회의원은요 집행권이 없습니다. 의혹을 제기하고 질문하고 제도를 만드는 것 그게 네. 국회 아닙니까?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부부하고 김건희 여사가 범죄 의혹이 있어도 저희 가만히 있습니까? 야당은 견제해야 됩니다. 그러라고 총선에서 국민들이 표를 몰아준 거잖아요. 그런 네. 의미에서 부족한 자원 속에서도 뭔가 TF도 만들어서 김건희 여사의 그런 어떤 범죄 의혹에 대해서 조사도 하고 그래야 더 이제 저희는 좀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요. 네. 그렇게 정권 초기 대선 때도 의혹 제기를 받았으면 김건희 여사가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정말 자기가 부족해서 주목받고 싶어서 거짓말했다. 사과도 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그냥 배우자로서 내조만 하겠다. 예. 그렇게만 했으면 이런 의혹들이 일어납니까? 그냥 사방팔방 전화하고 그냥 녹취 당하고 돌아다니고 여권에서도 그런 부분을 질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여권에서는 야당 탓을 하지만 네. 사실 이런 일을 벌인 거는 여권 잘못도 큽니다. 그냥 비호만 하고 변호만 하니까 김건희 여사가 더 저러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정말 막으려면은 네. 여권에서도 야권이랑 손 잡고 좀 견제를 하고 이렇게 지적을 해야 김건희 여사가 좀 아무래도 자중하지 않겠어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김건희 여사가 행보에 있어서의 조금 국민 민심과 좀 닿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권 내에서도 지적은 나오는 것 같은데 해법은 다른 것 같아요. 민주당은 특검을 하자는 거고 뭐 여권에서는 특별감찰관이든 아니면 지금 제2부속실 만들기로 했으니까 그걸로 관리하자 이런 것 같은데 혹시 그 김대남 전 행정과 관련해서는 뭐 말씀 주실 게 있을까요? 그때 당시 김대남 전 행정관이 정치권에 오래 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예. 지난 대선 때 좀 이렇게 이맛비띠라고 불렀죠. 거기서 활동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강남구청장 경선 나갔다가 안 됐고요. 그리고 조직관리했던 것 가지고 이제 대통령실에 들어와가지고 시민사회실에서 뭐 이렇게 단체들 만나고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본인이 갑자기 원래는 강원도 출신인데 강남구청장을 하겠다고 하던 분이 용인을 출마하겠다고 했어요. 예. 용인 출마하겠다고 했는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원모 전 비서관이 원래 강남에 가서 이제 박진우 의원하고 둘이 이렇게 하면서 대통령의 측근들이 이렇게 양지에서 붙는 거는 보기 좋지 않다. 그때 언론도 엄청 지적을 네, 했죠. 그럼요. 엄청 욕 많이 먹었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용인으로 가게 된 이유가 용인의 인구가 30대 40대 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반도체 이슈도 있고 그렇게 많은데 거기 가가지고 하게 되면 거기서 전략 공천을 받았죠. 네. 근데 만약에 경선을 하게 됐어도 어떻게 됐냐? 이원모 비서관은 청년가 산점 있죠. 그리고 정치 신인가 산점 있죠. 이것만으로부터도 김대남 행정관이 아니고 누가 와도 안 돼요. 예.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알아서 김대남 행정관도 거기에서 그냥 본인이 그 지지 선언하고 캠프 열심히 도왔습니다. 네. 그런데 그 사이에 원래 선거 나가보셨잖아요. 공천 한번 떨어지면은 하늘이 무너지는 겁니다. 하늘이 무너지면서 왜 내가 부족해서 받은 게 아니고 외적인 뭔가가 개입했어라고 하면서 남 탓을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넋두리하고 하소연하고 할 텐데 근데 저는 솔직히 그걸 왜 이명수 기자한테 하냐. 예. 저는 왜 이거는 그랬을까요? 이거는 강원도 진짜 출신 고양이 같아서. 네, 뭐 이렇게 강원도 출신이다라고 뭐 그렇게 얘기 나오긴 하는데 예. 이거는 정말 부적절했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확실한 거는 김대남 행정관은 그때 당시 여사께서 뭐 누구한테 공천을 행사한다라고 하는 걸 알 정도의 지위에 있지도 않았고 그런 그런 핵심적인 내용하고는 뭐 전혀 상관이 없었어요. 다만 본인의 넋두리였다. 그리고 만약에 정말로 김건희 여사가 그렇게 공천 개입할 거였으면 이재명 대표처럼 자기 변호인 최주일 변호사 주고 그리고 이원모 그 행정관 그냥 강남에 줬었어야죠. 네. 저는 근데 그런 것만 봤어도 이게 정말로 실체가 없는 거다. 공천계의 문제는 특히 그렇다라고 얘기 드리고 싶어요. 아니, 그게 일방적으로 얘기를 들었다는 사람들 주장이니까 이건 사실 조금 더 확인은 필요한 것 같고 이재명 예. 대표가 뭐 변호사들한테 공천을 줬다고 뭐 전략 공천을 줬다고 좀 왜곡을
그 뉘앙스가 그런데요. 다 경선했어요. 이혼모 비서관도 경선하면 돼. 그렇게 자신 있으면 경선하죠. 그리고 제가 사실 이재명 대표 정무조정 부실장인데요. 제 고향에서 저 경선도 못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냥 공천 승복하고 열심히 선거 도왔습니다. 다 국민의힘처럼 이익 기반체가 아니에요. 저는 사실 네. 밖에 나가면은 국민의힘이 이런 행태 보면은 그냥 정당법으로 정당을 설립할 게 아니라 상법으로 회사를 차리지 그랬냐 그래요. 네. 그게 뭡니까? 김대남 진짜. 행정관도 다 승복하고 열심히 도왔어요. 아니, 김대남 행정관이 사실은 이승환 위원장보다 훨씬 실세입니다.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정말 꽃 같은 데 가서 3억 연봉 받고 있어요. 정부 기관 비슷한 데 예, 가서. 아니, 네. 본인보다 더 실세인데 뭐 그런 위치가 아니라 그러면 어떡해요. 죄송합니다. 팩폭해서. 알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네. 김건희 여사 입장 표명해야 된다, 뭐 사과해야 된다 이런 말들을 얘기하는 목소리가 일부 있습니다. 대통령실도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다라고 하는데 이 종합적이라는 얘기가 검찰에서 아직 결론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좀 보고 나서 좀 전반적으로 내겠다 이렇게 좀 해석은 되는데 지금 상황은 어떤 거예요? 실제로 좀 목소리가 나올 수 있을까요? 지난 선거 때부터 이제 국민들 그리고 또 여권 일부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불만들 이런 거였습니다. 네. 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가? 왜 조사에 응하지 않는가? 가방은 어디 있는가 이런 거였거든요. 예. 그런데 선거 끝나고 이원석 검찰총장이 전담팀 만들어가지고 수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조사도 수사에 소환된 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조사에 응한 조사를 받았죠. 네. 그리고 가방 어딨냐 했을 때 가방 여기 있다 하고 제출을 했고요. 제2부속실 언제 만드냐 했는데 제2부속실장 임명해서 지금 거의 다 세팅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 수순으로 갔을 때는 우리가 지난번 전당대회 때 지금 나오는 얘기가 아니고 지난 전당대회 때에도 4명의 당대표 후보자 모두가 김건희 여사 입장 표명과 사과가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 수순으로 그렇게 가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 부분을 일단락하고 가야 되는 시점부터 민주당의 공세, 3부 토건, 골프 3부냐 아니면 3부 토건이냐 예. 그거 나왔을 때 그거부터 시작해가지고 갑자기 뜬금없이 뭐 이종호를 통해서 임성근 사단장 구명 로비를 했다. 그리고 또 뭐 김영선 공천에 개입했다. 그리고 다른 여러 공천에서 개입했다라고 하는 의혹들이 계속 증폭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어떤 입장 표명이나 또 노력도 필요하겠지만은 만약에 지금 국감을 앞둔 이 시점에 하게 된다면 이런 부분들이 또 더 증폭되지 않을까? 그렇다면은 사과가 뭔가에 대한 국민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드리고 법적인 내용을 떠나서 예. 정치적이고 도의적인 내용에서라도 해야 될 텐데 이게 또 그럼 이거는 하고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타이밍을 좀 보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타이밍을 좀 봐야 한다. 국정감사가 이제 좀 시작이 될 텐데요. 그래도 좀 필요하다라는 목소리가 큰 거죠, 여권 내에서도. 그런데 지금 국정감사를 보면은 지난번에 민주당 법사위에서 예. 뭐 검사 탄핵 청문회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청문회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뭐 했는지 기억도 안 나네요. 뭐 탄핵 네. 청문회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했는데 예. 뭐가 있었죠? 기억에 남는 게 있나요? 저는 정청래 위원장의 막말밖에 기억이 안 나요. 민주당이 정말로 퇴장시키고 이런 게 기억이 퇴장시키고 나네요. 나가 있어요. 뭐 이런 것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것처럼 이번 국감도 겉으로 소리는 요란하지만 저는 더 나올 게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한 텀 지난 다음에 예. 어떤 입장을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저도 선거 치르는 입장이고 힘든 수도권에서 당협 지키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 하지만 가장 좋은 타이밍, 저는 가장 좋은 타이밍은 이미 지났다고 봅니다. 예. 왜 그러냐면 정말 좋은 타이밍 했을 거였으면 선거에 연결돼서 하던가 아니면 그 직후에 하면서 전국 전환점을 만들던가 해야 되는데 지금은 좀 그래도 뭔가에 대한 것들이 일단락된 다음에 하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들어요. 지금은 타이밍이 이미 놓쳤기 때문에 적당한 타이밍을 좀 봐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검찰이 아직 최종 결론 낸 건 아닌데 알려지기로는 김건희 여사의 그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최재형 목사나 김건희 여사 둘 다 불기소 처분할 가능성이 좀 커 보이거든요. 민주당은 당연히 좀 이거에 대해서는 좀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특검을 하자는 거죠.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자신의 최측근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보낸 이유도 예. 김건희 여사의 어떤 범죄 혐의에 대한 방탄용이고 심우정 검찰총장 역시 저희는 김건희 여사 방탄용으로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김건희 여사와 본인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 뭔가 좀 검찰이 방탄하는 그런 역할을 위해서 보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도 불기소 처분할 거라고 생각하고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최재형 목사가 만약에 수심이 권고대로 기소 처리된다면 재판이 열리잖아요. 예. 그럼 또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또 증인으로 뭐 이렇게 출석 요구를 할 수도 있고 계속 이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네. 검찰로서는 굉장히 부담 아니겠습니까? 예. 여권도 그렇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불기소할 가능성이 크다. 근데 수심위에서 기소 권고를 했는데 검찰에서 불기소를 하면 사실 검찰의 존재 의무가 없는 거죠. 정말 그 뭐 검찰 뭐하러 있습니까? 근데 원래 권고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강제성은 없는. 검찰이라는 그런 조직 자체가 예. 그래도 네. 남들 보는 데서는 좀 공정하게 해야 되는데 여당 대표는 그냥 추노꾼처럼 쫓아다니면서 없는 죄도 만들어서 기소하고 네. 막 공소장 조작하고 이런 행위를 하면서 기소를 하면서 뭐 영부인에 대해서는 영상이 있고 녹취가 있는데도 그거를 말이야 불기소 처분한다면 그것은 뭐 수심위도 그렇게 권고를 했고 네. 수심위가 여태 기소 권고한 것 중에 검찰이 안 받아들인 경우가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검찰의 존재 목적이 사실 기소 아닙니까? 예. 기소를 포기한 검찰 어떻게 감당할지 저는 참 궁금합니다. 이거 사실 법적으로 따지고 들면 사실 오늘 최지우 변호사 나오면 이 얘기도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법적으로 따지고 들면 수사심의위원회에 소속된 사람들이라는 게 뭐 학계 전문가 뭐 이런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사실 뭐 일관된 판단이 안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이해는 되는데 국민들은 사실 김지호 전 부대변인처럼 생각할 것 같아요. 왜 기소를 하랬는데 안 하지? 이렇게 생각할 것 같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좀 여권은 좀 반박할 논리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선 첫 번째, 민주당이 수심위의 결과를 이렇게 금지옥처럼 꼭 지켜야 된다고 하시면 몇 달 전에 나왔던 경북경찰서 수사심의위원회 결과 인정하십시오. 몇 달 전에 경북경찰서에서 예. 최상병 사건과 관련해서 원래 9명 기소 의견된 거에 대해서 경북경찰서가 6명 기소 의견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 믿을 수 없다. 니들 왜 이러냐 해서 수심이 넘기지 않았습니까? 예. 수심이 넘겨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 경찰의 의견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민주당은 어떻게 했죠? 이거 믿을 수 없다. 이 심의위원들 명단 다 깔아. 니들 공소처에 넘기겠다 예. 하면서 온갖 압박이 다 시작됐습니다. 네. 그 수심위 결과는 왜 지키지 않고 믿지 않는 거죠? 그래놓고 왜 이 수심위 결과 8대7로 한 표 차이로 달라진 이 수심위 결과만 이렇게 꼭 기소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요, 이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는 사건 번호 자체가 다릅니다. 네. 별개의 내용입니다. 준 사람에 대한 것이고 받은 사람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거 민주당의 얘기처럼 합쳐가지고 이거는 기소 의견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쳐봅시다. 그렇다 하더라도 15명, 30명의 수심위 중에서 22대 8의 의견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부분도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저는 여기에서 딱 하나 최재형 목사의 수심위에서 문제가 됐던 부분들은 이게 직무 관련성이 있냐 없냐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크지 않았습니까? 네. 직무 관련성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확인하실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최재형 목사가 맨 처음 이 단독 보도가 나갔던 서울의 신문에서 나는 이거를 가지고 청탁하려고 한 것이 아니다. 나는 이걸 가지고 받는지 안 받는지 공적 목적의 취재를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했고요. 그리고 재판 과정 그리고 수심위 과정에서 최재형 목사가 수도 없이 김건희 여사에게 보냈던 문자 메시지들이 공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제가 뭐 부탁하고 하는 사람입니까? 제가 추석 인사 드리려고 고마워서 그래요. 이거 가지고 찾아뵐게요. 라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본인이 인정한 부분이죠. 본인도 2차 검찰 수사까지 그렇게 다 인정하고 했다가 밖에 나와서는 언론 인터뷰에서 유튜브에서 나는 있다고 했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 왜 그럴까요? 말이 좀 바뀌었다 이거군요.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예. 이 사람 그 언론 인터뷰하고 하면서 본인 목사라고 하지만은 본인 지금 법적으로는 무직이라고 설명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 나서요. 또 하나가 만약에 재판받다가 불리하면
그냥 자기 나라 돌아가면 돼요. 미국인이에요. 네. 검은 머리 외국인이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만약에 여기에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만 나와도 이 사람이 받는 형벌 뭔지 아십니까? 추방입니다. 이럴 게 없는 싸움입니다. 예. 그냥 이 부분에서 본인이 원하는 뭐 정치적 목적이 있는지 몰라도 일단 카메라를 차고 카메라가 있는 손목시계를 차고 공작을 했다는 그 자체 저는 이 사람의 저는 한국을 떠나기 전에 네. 왜 어떤 목적으로 누구의 사주로 이것을 했는가 여기에 대한 것도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니 수심에 대해서 입장이 왜 바뀌냐? 예, 왜 바뀌는 저한테 거예요? 물어보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자, 최상병 수사외압 수심이, 그 다음에 김건희 여사 수심이, 요거 관련해서는 그 당시에 수심이라는 것도 정보를 제공하는 주체가 경찰과 검찰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그 최재형 목사 수심이 같은 경우는 최재형 목사가 참석을 해서 그 검사가 조사를 하면서 회유하는 듯한 뭔가 사건을 몰아가는 듯한 녹취록을 틀어주면서 수심이 결과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수심이라는 것도 아무리 공정하게 해도 정보 왜곡되게 제공하면 그렇게 결론이 날 수뿐이 없습니다. 네. 아니 저희가 그럼 똑같은 수심인데 어떻게 그럼 김건희 여사는 불기소고 최재형 목사는 기소입니까? 예. 돈을 준 사람은 불기소. 그거는 검찰이 왜곡되게 정보를 제공하고 경찰이 왜곡되게 정보를 제공했기 때문에 수심이가 그런 결론이 난 것이다. 저는 네. 그렇게 판단하는 근데 거예요. 이게 왜곡되게 논평하시면 안 되는 게 네. 다른 수심이에요. 김건희 여사의 수심이는요.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한 내용이고요. 최재형 목사의 수심이는 본인이 신청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사건 번호도 다른 완전히 별개의 아니, 그 수심이에요. 검찰에서 네. 운영하는 수심이잖아요. 검찰 그럼 자체에 못 다른 믿겠다고 하면 법무부에서 됩니까? 하는 겁니까? 네. 두 분 지금 이거 갖고는 계속 싸우실 것 같아서 오늘 근데 또 중요한 일정이 있어서 요건 마지막 네. 질문으로 공통 질문으로 좀 드릴게요. 네.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립니다. 오늘 구형량이 나올 예정인데 일단 위증을 한 사람은 혐의를 인정했잖아요. 그리고 보니까 위증 교사 혐의는 좀 가중처벌이 돼서 형량이 더 높아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십니까? 저는 한 3년 정도? 3년요? 네, 3년 정도 하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이게 그 양형 기준에 의해서 5년 이하의 징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감형 기준과 가중 기준이 있거든요. 근데 감형 기준에 5개를 보니까 이거는 아무것도 해당하지 않아요. 오히려 가중 기준에 5개 모든 것이 지금 다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여기에서 맨 처음에 위증을 했다라고 하는 이분 있잖아요. 이분의 증언 자체가 너무 확실해요. 그리고 재판장에서 실제적으로 그 30분 분량의 녹음을 다 틀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제 낼 수 있는 모든 거를 다 낸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3년 이상은 되지 않을까 예측합니다. 김주혜 부대변인 보시기에는 어때요? 지금 일단 위증을 했다는 분은 인정을 했고 예전에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되던 사유에서도 기각을 한 판사조차도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소명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 판사님이 판단한 건 좀 따져볼 만하다. 한번 예. 재판에서 따져볼 만하다. 그 얘기를 하신 거지. 그 유죄 판결을 한 게 아니고요. 이 김진성 씨라는 분은 원래 검찰에 성남의 백현동 아파트 개발 사건으로 뭔가 수사, 네. 뭐 이 건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수사를 받고 있는 중인데 다른 공범이라고 추정되는 분은 다 지금 재판 중이고 기소 처분을 받았어요. 근데 이 건에 대해서 최초로 범죄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받은 사건에 대해서는 뭐 지금 네. 재판에 넘겨졌다는 얘기가 없어요. 네. 그런데 갑자기 이분이 조사받다가 저 위증했어요. 이렇게 선언을 한 거야. 그럼 위증은 뭘 했냐? 이게 사실은 이재명 대표로서는 또 굉장히 과정이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20년 동안 예. 고통받은 사건인데요. 네. 정자동 파큐브 용도 변경 관련해서 시민운동가 변호사로서 굉장히 열심히 싸웠고 특혜돼서 고발했는데 어떤 언론사와 그 취재 과정에서 시장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그 언론사 그 PD가 내가 검사라고 사칭한 거 아닙니까? 거기에 조력을 했다고 해서 벌금형을 받았는데 나중에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때 왜 네. 당신 검사 사칭했냐 물어보니까 제가 사칭한 게 아니고 옆에 있는 PD가 했고 저는 좀 억울합니다. 누명을 썼습니다. 이걸 재판에서 기소한 거 아닙니까? 검찰이. 예. 그 재판 과정에서 김진성 씨가 네. 그때 상황에서 뭔가 좀 이재명 대표를 뭔가 이렇게 좀 탄압하는 그러한 기류가 있었다. 네. 이것을 진술했다고 하는데 예. 사실상 재판에 도움도 안 됐고요. 네. 아니
백현동 아파트 사건으로 수사받던 사람이 갑자기 이 사건을 자기가 위증했다고 증언을 하면서 그리고 기소가 됐어요.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지금 2년 동안 재판 지금 가정을 너무 설명해주고 계셔서 예, 저는 예. 구형량이 여쭤본 거였는데 어쨌든 저는 지금 이게 뭐 아마 검찰에서 낼 수 있는 최고형을 내리겠죠. 예. 그게 막 사형이라면 사형이라도 언도하지 않겠습니까? 네. 정치 검찰의 본 모습이다. 저는 이 검찰 반드시 단죄돼야 된다. 저 예. 감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김주효 전 부대변인 너무 억울합니다. 기소 자체가 문제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